안녕하세요. 생존TV입니다. 90%가 넘는 정확도를 가진 예언가 미타르 타라빅을 아시나요? 세르비아의 예언가 미타르 타라빅은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가난한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에겐 미래의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그의 선량한 성품을 알아보던 마을의 신부 자하리의 자하리크가 그의 예언을 대신 기록하게 되는데요. 타라빅이 처음으로 한 예언은 세계 1차 대전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성 루크 날인 10월 18일에 군인들이 쳐들어오고 전쟁은 3년 동안 지속될 거예요. 하지만 신부님은 전쟁이 끝나는 걸 보지 못합니다. 3년째 되는 해에 돌아가실 테니까요. 이 말을 들은 자하리크 신부는 곧바로 마을 사람들에게 예언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타라빅은 여러 예언을 남겼고 자하리크 신부는 계속 기록하였는데요. 타라빅의 예언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건 그가 죽고 난 뒤부터입니다. 타라빅이 죽고 15년 뒤 사람들에게서 잊혀져 갈 즈음 1914년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1년 뒤 타라빅의 예언대로 성 루크의 날에 타라빅이 살던 크렘다 마을에 도착한 독일 군인들이 사람들을 징집해 갑니다. 그제서야 마을 사람들은 타라빅의 예언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로부터 3년 뒤 타라빅이 예언한 대로 전쟁은 끝나지만 자하리크 신부는 3년째 되던 해에 죽고 전쟁이 끝나는 걸 보지 못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타라빅의 다른 예언들에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전쟁은 삐뚤어진 십자가를 사용하는 누군가에 의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붉은 황제가 통치하는 소련과 다른 나라들이 연합해서 삐뚤어진 십자가 군대를 불태우고 전쟁을 끝낼 겁니다. 전쟁이 끝난 후엔 국제재판소가 생기게 될 것이고 몇몇 나라들을 제외하면 세계는 오랫동안 큰 전쟁 없이 평화가 지속됩니다. 타라빅은 모국 세르비아의 미래에 대해서도 예언을 남겼는데 세르비아의 독재자 티토의 등장과 그의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이마에 별이 있는 남자가 지도자가 되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에서 떨어져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을 접하게 된 독재자 요시프 브로즈 티토는 타라빅의 예언서를 찾아 없앨 것을 명령했지만 타라빅의 예언서는 자하리크 신부와 타라빅의 후손들에 의해 안전하게 숨겨집니다. 타라빅의 예언을 신경 쓰던 독재자 티토는 평소 좋아했던 사냥을 그만두기에 이르렀고 말에서 떨어져 죽는다는 타라빅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낙마로 죽지는 않았지만 당뇨로 인하여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면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가 죽고 난 뒤 예언은 책으로 출간되어 다른 예언들도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드라나강은 거꾸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없이 움직이는 수레를 타고 다닐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늘로도 여행하게 될 것이며 타라산보다도 높은 곳에서 땅을 내려다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빛과 물체가 나오는 상자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빛과 힘,
속도를 주는 금을 캘 것이고 지구는 슬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큰 에너지원은 지구 안이 아니라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여름이 지나고 나서야 이 힘을 깨닫고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전 세계로 이상한 병이 퍼지고 사람들은 치료제를 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치료제는 신의 도움으로 언제나 그들 안에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생명체가 없는 사막을 찾아 다른 세계로 여행할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생명체는 있지만 우리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생명체인지 알지 못합니다. 가장 크고 마지막이 될 전쟁은 들판의 꽃들이 향기를 잃어버리고 강물이 깨끗함을 잃어갈 때, 사람들의 무자비함이 극에 달할 때 일어납니다.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선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끝이 없는 바다 건너에 있는 크고 막강한 나라의 왕좌에는 행동이 거친 농부가 앉게 될 것입니다. 그는 붉은 황제의 부가 평화롭게 자라는 것을 방해할 것이며 그를 괴롭히고 난처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세계적인 변화가 찾아올 것이고 여러 나라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큰 바다를 지나 있는 강력한 나라의 새로운 왕은 총을 집어들지만 붉은 황제를 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자랑만 할 것이고 붉은 황제도 그와 똑같이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 바다 건너에 있는 왕국의 사람들이 어린이들까지 환한 표정으로 붉은 황제를 향해 먼저 총을 쏠 것입니다. 전쟁은 가장 거대하고 환한 이가 가장 강력하고 분노한 자를 공격하면서 시작됩니다. 전쟁은 땅과 물에서보다 하늘에서 더 참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이상한 포탄이 개발될 것인데 그것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잠들게 합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시골로 도망가서 십자가가 3개 달린 산을 찾아 쉬게 되겠지만 곧 대기근이 발생하고 음식에는 독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끝까지 금식하는 자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고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더 이상의 전쟁 없이 행복하고 풍요롭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포탄이 한 발도 터지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세상의 끝에 있고 유럽만큼 큰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동양에서는 현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지혜는 세상으로 퍼지지만 사람들은 그 진리를 오래도록 믿지 않고 거짓으로 선포할 것입니다. 타라빅의 예언은 출판 전부터 많은 의심을 받아왔지만 후손들이 보존한 예언 서원본에 잉크를 대조해 본 결과 실제로 그 시대에 쓰인 것이 맞다고 밝혀졌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예언가 미타르 타라빅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